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립니다. 예, 1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신대 보건병원 첨단 재생의료 연구팀과 NKCL 연구팀과 모임의 진행을 맡은 신장내과 이쪽에 참여 책임 연구원 맡고 있는 신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병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병원이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 드린 후에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할 거고 외국인을 위해서 일단 영문 준비했고 고신 University Gospel Hospital is a hospital founded by God, and we begin our meeting by the first offering a prayer to Him. Let us pray.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고신대 복음병원과 NKCL 연구팀이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만남의 모든 논의와 계획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환자에게는 실제적인 회복과 희망이 되게 하시고 NKCL 회사 측에는 건강한 성장과 책임 있는 발전이 있으며 저희 병원에는 항공과 진료의 성숙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임상 연구와 치료 계획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이 서로의 신뢰와 믿음 가운데 지내지기를 원하옵고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희 현장 우리 대표님하고 모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대표님하고 저도 그렇고 이게 성격이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빨리빨리 온라인으로도 배우기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원래 옥초로 연구본장님 인사 말씀드려야 되나 아마 진료 중이셔서 아마 중간에 잠시 들어오시면 인사 말씀드리고 먼저 저희 연구팀 전체 총괄 책임자이신 장희경 소장님 현재 병리과 교수님이십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this meeting. And I'd like to speak in Korean language.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총괄 책임자 겸 중앙의학연구소 소장인 장희경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NKCL, 그리고 첨단 재생의료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세포치료 연구는 이론만큼이나 실질적인 임상 경험, 데이터,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회로 여러 전문가들께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간암의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며 또 몰레큘라유에서 제시하는 Predictive Health through Multi-omics Analysis에도 저희들이 참여하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예, 장 소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NKCL 맡고 계시는 윤지영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저희 임상연구팀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많은 미팅들을 진행해봤지만 이렇게 기도로 저희가 모임을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도
매주 목요일마다 사내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희들이 업무 후에 그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정말로 우선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모든 연구와 그리고 또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로 저희가 사업 파트너의 어떤 자리에서, 현장에서 기도와 예배로, 그리고 이 모임 자체가 예배하는 것 같은 이러한 만남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뜻깊은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는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업이라는 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모기업으로부터 첨생법이라는 제도가 한국에 발의되고, 그것이 또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분사시켜서 바이오 분야만 특화시켰습니다. 이 바이오 분야만 특화시킬 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미션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원을 주셨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이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결국은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저희가 반응하여 이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좋은 파트너들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협력 관계가 된 것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는 참 힘든 것이 많습니다. 아까 저희 장희경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희가 첨단재생 의료라는 것은 아직도 개척해야 할 분야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로 많은 부분 지혜를 모아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순전하게, 순탄하게 그렇게 함께 파트너로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양병원과 저희 기업의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 대표님 인사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대로 해서 저희 병원 그 연구팀 간단히 제가 파일로 소개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는가요?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임상연구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장희경 소장기에서 총괄 책임자 맡고 있고, 그다음에 책임연구원으로서 제가 맡고 있고, 그 연구 담당자로서 우리 그 임학 교수, 그다음에 허정 임상 교수, 그다음에 서광일 교수, 그다음 문영환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세포 관리자를 그 송연주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2년 12월 12일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을 제안하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아마 몰레큘라 그에서 간단히 발표한 이후에 아마 NKCL에서 저희 제안서에 대해서 또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터셀프 동종 NK와 그 면역 과문 억제제 병용에 대한 연구를 하나 제안해 드렸었고요. 진행성 간세 포함해서 동종 확장 NK 세포와 그다음에 억제제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토카인 인듀스드 메모리 라이크 NK셀하고 그다음 국소 치료 후의 재발 억제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나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 종양 미세환경 극복형 NK셀하고 국소 치료용 병용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고, NKCL에서 아마 잘 그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 향후에 세 번째 순서에서 그 연구 제안에 대해서 함께 의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몰레큘라류 지금 짐 킨 CEO께서 회사 그 분석법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료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Okay, excellent. So I'll start. So
really great to meet everybody. I'm Jim Keene, CEO of Molecular U, and we are enabling predictive health through multi-omic analytic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다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몰라큘러 U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몰라큘러 U의 대표 짐킴이고요. 저희는 멀티오믹스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과는 헬스케어를 증진하는 기업입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막이 뜨기 때문에 통역은 혹시 필요한 경우에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They can see your lips up. Yeah. Okay. So we have a world-class team, and we have been around for 11 years and have invested quite a bit of time and effort and money into our platform. We firmly believe that the best data set the body can produce is the proteome and the metabolome. It is reflective of your ongoing system biology. So our team is designed to do that. We cover large healthcare experience with myself. I've been in healthcare for 30 years. I'm an economist by training. Gene Skolnikoff worked at a large company. He's done startups. Rob's our founder. And then David Wishart is the world authority on metabolomics. He led the Worldwide Metabolome Project back in the day, and Christophe Borziers is his counterpart in the proteome. Is that good? Yeah. Okay. Wow. We have a two-sided solution, so we're not inventing any technology. We are masters of the highest end mass spec out in the market, and we do several things. We can put a lot of markers into a small tube of blood, 250 microliters. We also have worldwide coverage with COA in the US and comprehensive ISO 15189 worldwide. It's not data for data's sake. We take that data and we form that into really useful, deep patterns. And we are fundamentally different. We believe that humans are complex people, and we're a very system biology oriented company. We think all systems are connected. We start with biological pathways that we form the data into. As you know, they're the body's engines. To date, we've done 21 that we've characterized, and we're about to introduce another 13 that we'll have a total of 34. We then connect that to disease risk. And because we are system biology, we cover all of the major body's systems, and we live by what we call risk signatures. The other thing that we like about mass spec is it's infinitely quantitative. So the average value in area under the curve is 88%. And we also operate on versions. So our current version is 288, and we are going to introduce in the next 90 days a 1,000 biomarker assay. We also have a growing cancer portfolio. I'm going to demonstrate a couple of examples. So here's our signatures, just as reference, and these are we have 8 of them right now. We seem to discover 2 or 3 per quarter right now. And then the processes distribute themselves across the early, intermediate, and late stages of cancer. So these are all very well familiar to everybody, and they're all super useful to see what is up and down. Recording in progress. So let's take an example. This is Diane Balin. She's a good friend of mine now. I've gotten to know her really well. She came to us through Concierge Medicine in 2018. And she really wanted to optimize herself. And in 2022, when we got her results, they clearly had changed. And we're not hypothesis driven. We are driven by calculated probability. So we had never seen this pattern before. But in the end, we determined based on the affected pathways that she had highest probability of pancreatic cancer. We sent that to her clinician. He ordered imaging and found 3 tiny little pinprick tumors on the lobe of her pancreas, so small they could be removed. And you can see that that reset her biology in the subsequent years. We also use these for designing treatment, for example. So we just ran a study with McGill University out of Toronto where checkpoint inhibitors have become a fantastic and pervasive therapeutic option, but they also have side effects. And we were asked if we could pre-treatment determine the total risk for somebody of developing rheumatoid arthritis or inflammatory bowel disease. Recording in progress.
And we were able to have some pretty spectacular results with respect to rheumatoid arthritis. We could call 100% of the time if they would be negative, and 67% of the time when we predicted they'd have side effect, we were able to achieve that. We think we can improve on that. Same thing with IBD. Lastly, the system biology approach really approaches what the needs of the cancer patient are as well. So for minimum residual disease, we are really good at this is a great platform for tracking people who've already had cancer and won. But the other thing is a lot of times cancer patients finish treatment and then they need to rediscover their health, and they have fairly well-known comorbidities that you see at the bottom. And that's my presentation today. We have a ton of different studies and examples we can give you if you'd like to schedule a deep dive later on, and you can actually talk to a real scientist and doctor versus me. 네, 이렇게 간략하게 발표를 마쳤고요. 우리 자막이 얼만큼 더 효과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이 정도로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셨고 추가적으로 보다 더 심층적인 그런 논의를 원하시면 나중에 과학을 담당하시는 수석 과학자분이 계셔서 또 추가적으로 미팅을 어레인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발표를 그러면 다 하신 건가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Sure, 네. stop.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for the great presentation.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예. 예.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자리를 좀 몰레큘러유는 옮겨서 다시 회의를 하고 저희가 회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는데 혹시 그 MI코의 질문이나 이런 사항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Just to think were any questions regarding presentation because we're going to move on to other meeting room. 질문 없으시면 그냥 Recording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저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제 잠깐 간단한 질문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들리세요? 네. 잘 듣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거는 그 몰리큘러 유 거기에서는 어쨌든 어떤 환자들의 어떤 그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비포 애프터를 해가지고 바이오 그 마커들을 이용해서 그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어느 부위를 했는데 이 기법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세포 치료를 하게 되면은 물론 세포 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는 뭐 굳이 이걸 안 해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세포 치료의 가 다이렉트 이펙트인지 인다이렉트 이펙트인지 그것도 구분할 수 있는지요? So, okay, 세포 so 치료. I understand that the molecular use assays is going to Recording stopped. help us to identify the before and after a certain engagement or a medical engagement by analyzing markers of the patients. And when it comes to the cell therapy, I think can your assay identify cell therapy has a direct or indirect effect Recording in progress. on biomarkers of the patients? So with the checkpoint study that we did, we were able to predict that, but we weren't in the middle of a therapy where they would have baselined us first and then periodically checked in. But it is something we're very interested in doing because we think we can do that. We have had limited exposure on a clinical trial where we baselined a cohort of patients and then retested them later and could see the molecular changes, but it was super limited. And so I don't want to, go beyond my capacity on this, but I would say that that'd be something we're very interested in, and we believe that would be ideal for our platform. 네, 방금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체크포인트 연구들을 수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몰라큘러 유 같은 경우에는 임상 연구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Recording stopped. 베이스라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코호트 조사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리테스트를 하는 정도의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방금 여쭤보신 질문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몰레큘러 유하고는 작년 9월에 저희가 NKCL과 함께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은 거가 지난번 저희들이 고신의료원 가서 저희 미팅할 때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NK 세포가 암을 살상하는 것 자체를 인비트로 상태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측정이 되지만 인비보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표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러한 솔루션을 찾으면서 양사가 같이 결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비보 상태에서 특정한 어떤 바이오마커가 NK 세포를 투입했을 때 어떠한 바이오마커 상의 변화나 유의미한 결과값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표로 삼고자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임상연구 주제가 확정이 되고 이것을 저희들이 입증하는, 식약처에다 이렇게 입증하는 자료에 오히려 굉장히 지표에 있어서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MICO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부합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미팅 자리를 제가 조금 만들었고요. 마침 이제 짐킨이 한국에 와서 오늘 저녁 때 비행기로 갑니다. 저희하고 일정들을 마무리하고 가는 이 시간에 여기 잠깐 들려서 여기 계신 고신의료원 교수님들을 뵙고 또 MICO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2, 3주 후에 다시 오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2, 3주 후 정도에 Recording in progress. 저희 짐킨 CEO 말고 이 랍 프레이저라고 개발자입니다. 실제 CSO고 사이언스 그 책임자이고, 이분이 또 한국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또 만약에 저희가 임상 연구 과제에 대한 주제 선정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필요한 어떤 세부적인 미팅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한번 또 고신의료원으로 가서 한번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자리는 이제 MICO는 자리를 이동하고요. 다른 회의실로. 그리고 저희 오케이. 미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네. NKCL 그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 제안에 대해서 의견 주셨던 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저희 이제 교수님들 몇 분을 뵀었고, 저는 NKCL 바이오그룹의 CEO입니다. Recording stopped. 윤지연이고요. 저희가 아직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가 완벽하게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팀에 대한 이제 업무 배정을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갈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팀 배정이 될 거고요. 오늘 이 미팅에는 저하고 지금 현재 전체 저희의 이 임상 연구라든가 재생의료에 관련된 오퍼레이션을 총괄 책임하고 있는 총괄 책임 상무가 이 자리에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수석 연구원이 함께 참여해서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기술적인 의견들이나 아니면은 그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의견들이 있으면 제가 발표를 하고, 필요하다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저희들 발표한 자료들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업로드 하겠습니다. 되시나요? 그대로 내려가면 되나? 오케이. 이거로 남기면 되죠. 네. 지금 저희가,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오케이. 네. 자, 제가 저희는 오늘 두 가지 PPT를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첫 번째는 임상 연구 과제의 단계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교수님들께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페이지를 넘기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관 인프라 구축이나 뭐 인력 준비하는 것들 어떤 것인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포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포 처리 시설이나 이제 CMC에 대한 것들도 저희 NKCL 바이오그룹이 이미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가 되어 있고 GMP 인증을 받았고 또 세포 처리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IRB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고신의료원 내에는 자체 IRB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공용 IRB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따가 그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게 재생의료 실시 기관이 하는 연구자 중심의 임상 연구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모든 관할을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식약처에까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와 식약처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제안해서 이 임상 연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마 이제 기본적인 테마가 결정이 되고 또 연구 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또 정말 저희가 바라는 대로 승인이 된다면 이제 연구 개시가 될 텐데요. 이때에 대상자를 모집하는 거는 안전성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지 아니면 CRO를 통해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의논하면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가능하면 많은 부분들은 뭐 EDC를 입력한다든가 CRC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책임을 지고 CRO는 이제 모니터링이나 통계 분석, 뭐 식약처 인허가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같이 의논하면서 방향을 잡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저희가 미팅을 하기 전에 고신대에서 저희들한테 교수님들께서 3가지의 주제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저희가 1차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좋은가는 사실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러 측면보다는 우선은 시장성에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재생의료 실시기간을 내고 이 재생의료 실시기간 임상 연구 수행에 들어가고 나중에 치료 승인을 통해서 실제 환자에게 시술될 수 있기까지는 얼마나 이 프로젝트가 시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심으로서 할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식약처에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타당성이 있어서 이 3가지 연구 과제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신의료원과 NKCL이 가장 막강한 강점들이 서로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상호 연합했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시너지가 있을지 시장성, 기술적 타당성, 시너지 중심의 분석을 기반으로 제가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기 위해서 제가 주제별로 조금씩 분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저희들이 오프 더 쉘프 동종 NK하고 면역 관문 억제제를 병용하는 건데요. 사실 뭐 이미 이 페이퍼에 대해서는 교수님들께서 리뷰를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란이 아까 말씀드린 시장성 또 저희가 생각하는 NKCL과 고신의료원과의 어떤 시너지 그리고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거에 가장 유리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간암이라는 것들 자체도 저희 NKCL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의 적응증이기도 하고 또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고신의료원도 간담체 쪽으로 굉장히 막강한 인프라와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 인프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 선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안 움직이나? 첫 번째 제가 지금 현재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오프 더 쉘프로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시장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기존의 표준 치료제와 시너지를 노리는 가장 지향적인 모델 시장 지향적인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조금 보면 이게 사실 저희가 오프 더 쉘프로 되면서 대량 생산을 통한 낮은 제조 단가를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NKCL 바이오는 자동화 기기라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임상에 통과되고 난다면 실제 저희가 얼마든지 그 수요에 그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량 생산 시스템을 할 수 있고 제조 단가 역시 경쟁력 있고 시장에 부합되는 그런 단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면역 관문 억제제를 단독 투여했을 때의 단점들을 NK세포가 보완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러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저희들이 좀 극복해야 될 단점이 있다면 이게 동종세포도 그렇지만 NK세포 자체가 체내 지속성이 어떻게 보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시 말해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T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작용과 단점 중에 하나가 체내에서 오랫동안 이제 지속된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저희들은 NK세포는 체내 지속성이 비교적 짧고 동종세포는 자가 NK보다 훨씬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보완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기술을 제공하느냐가 아마 저희들이 좀 넘어야 할 허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성은 저희가 판단했을 땐 세 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프 더 셰프라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게 정말 기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도 굉장히 좋고 외국인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전국에도 이게 진출하기에도 고신의료원의 어떤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암에 대해서 한 것도 어쨌든 표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을 타겟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의 간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이 지금 현재 첫 번째 주제가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실 주제였습니다. 저희도 이 메모리 라이크 NK와 보조요법을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점으로 보면은 NK가 이제 체내 생존 기간을 훨씬 더 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도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이 이제 재발률이 높은 간암에서는 훨씬 더 완치를 목표로 달려가기에 좋은 테마가 아닌가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단점이죠. 장기 생존이라는 게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상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Recording in 대조군을 progress. 하는데도 임상 설계가 사실은 제 첫 번째 테마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시장성은 높습니다. 더군다나 간암이 5년 내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재발률이 높은 암종이나 또 재발 후에는 사망률이 높은 암종은 굉장히 시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표준 치료에서 그 대체제를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이 없거나 적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성은 되게 높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테마는 제가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 세 번째까지의 테마를 하시면서 각 방향에 맞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종양 미세 환경을 극복하는 NK셀의 국소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뭐 장점 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특히나 근데 여기서 가장 또 되게 단점이 조금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이 세포 엔지니어링이 됨으로 인해서 공정, CMC도 정말 복잡해지고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 추적 관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식약처의 승인받기 가장 어려운 이런 이슈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허가에 대한 문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장점에 비해서 단점의 포지션이 좀 큰 테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성도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안, 2안에 비해서는 비교적 시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이 테마가 가지는 어떤 고유한 아이덴티티도 중요하지만 이걸 누가 하느냐. 우리 고신의료원하고 NKCL이라는 두 기관이 협력했을 때 서로의 강점이 얼마나 시너지화되고 그리고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고신의료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상이나 연구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고 또 간암 환자의 케이스가 풍부하다고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도 시간적으로도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NKCL 바이오 그룹은 기술 기업으로서 제가 자동화 배양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따가 좀 뒤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배치를 균일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약처를 설득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NK 세포를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고 그리고 대량으로 증식한 것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냉동 상태로 보관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협력하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찾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의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벤치 투 베드사이드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사실은 이게 연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진료 현장으로 이 연구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저희가 연구에 있어서의 이러한 제1주제에 대한 부분의 레퍼런스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한국의 사례가 없는 것들을 진료 현장으로 끄집어내기에는 정말로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이런 속도의 가속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 뭐 이것도 저희들이 NK세포 치료 효과가 어떻게 그 극대화될 수 있는지 당연히 이제 그 고신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 인프라든가 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너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고신의료원은 부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에 있는 분들 그 고객 환자층도 대부분 중증 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리해져 있는 바람에 서울로 많이 저희들이 이탈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 고신의료원이 이러한 형태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부산 이 구울경에 있는 환자층들을 많은 부분 락인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좀 제언해드리고 추천하는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제 1을 추천합니다. 당연히 단기적인 성과가 가장 빠르게 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제 2도 저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주제 2를 하고 나면 주제 2도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장기적인 차별화 포인트를 잡기에는 두 번째 주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IRB나 식약처 승인을 통과하는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거기에는 실제 당연히 테마 1이 가장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IRB에서도 그렇고 식약처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기준은 안전성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이제 타당성을 입증해야 되고 또 기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이미 면역관문 억제제는 너무나 무수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여기에 저희가 동종 NK를 접목해서 병용하는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하기에 가능한 식약처를 설득하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테마 1이 뭐 심의 통과에 가장 유리한 이유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실제 임상 연구 과제를 수행해 보면
어쨌든 첫 번째 관문은 심의에 통과하는 겁니다. 이 허들을 넘어야 그 다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들이 심의에 1차적으로 통과를 하고 아직 고신의료원이 이 첨단재생 의료에 대해서 임상 연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저희가 조금 자신 있는 분야로 먼저 도입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방금 말씀드린 기존 데이터가 충분히 풍부하고 그리고 이게 비조작 세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전자 변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시약처는 봅니다. 저희들이 장기간 추적 관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기존의 표준 치료와 저희들이 합쳐졌을 때 표준 치료에 있어서의 면역 항암제와 병행하는 설계는 임상적인 타당성을 설명하기에 저희들이 굉장히 쉽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테마별 심의 통과 난이도 이것도 뭐 당연히 저희들이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1, 2, 3으로 보면 가장 통과하기에 난이도가 낮은 테마 2를 저희들이 선정하고자 제안 드리고요. 심의 통과를 위해서 전략적인 제안을 좀 한다면 테마 1로 하게 된다면 이건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동종세포를 투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만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운다면 가장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동종을 쓰는 데 있어 이 세포 치료제라는 재생의료라는 이 아이템 자체가 배치 간의 균일성을 입증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자동화 배양 시스템을 통해서 세포의 균질성 데이터를 제출하기에 조금 더 가능성 있고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보는 부분이어서 특히나 이제 CD16이나 CD56이라든가 이런 거의 분포도를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교적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의 기술력입니다. 제가 전에 저희 회사를 프리젠테이션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세포를 배양함에 있어서 그 수득률 셀을 얼마나 증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건 바로 이런 어떤 활성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비교적 이러한 기술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동화할 수 있는 것까지 기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배치 간 균일성을 입증하는데 저희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치료 승인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만약 테마 2나 3이라고 하면 장점은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이라면 치료를 받지 않는 대조군 설정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해결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넘기에 좀 힘든 허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 3도 비슷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우선은 고신의료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속도와 승인 가능성에 좀 무게를 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테마 2를 저희들이 메인 과제로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고신의료원이 독보적인 좀 기술력을 입증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무작위로 배정하는 임상 설계하는 것도 나중에 학술적인 이런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적인 임팩트도 성공했을 때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들과 저희가 의논하면서 같이 결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 주제 세 가지에 대해서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좀 세 번째는 좀 허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시 좀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서광일 교수님 혹시 오늘 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내과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교수님. 들립니다. 들리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되게 임프레시브했고요. 사실 감사합니다. 임상에서
그 궁금해하고 이제 좀 극복하고 싶은 분야가 그 분야이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건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 기대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생님 아시다시피 녹십자에서 임mun셀 네, LC라고 2015년인가요? 아마 네, 서울대에서 해가지고요. 네, 가스트로엔테롤로지 아마 실렸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상품이 돼서 나오고 있고 사실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요. 그래서 HCC 치료하는 환자하고 키모하는 환자들한테도 그걸 사실 투여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전 데이터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네, 아직까지 학회에서는 명확하게 이게 인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이제 맞습니다. 뭐 애더티브하게 하는 건데요. 이제 음, 그건 사실 이제 엔지니어드 된 T셀이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네, NK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T셀이기 때문에 NK셀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걸로 이제 더 살리실 것 같은데 물론 네, 앞으로 더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은 음, 그걸 극복하는 게 과연 가능할 건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제일 첫째 이제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PD-1, PD-L1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가지고 지금 자 퍼스트 라인으로 지금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효과를 이제 어떻게 평가할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임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현재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가의 데이터가 크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에서 얼마나 더 플러스 알파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건 사실 좀 이제 퀘스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국소 치료 이후의 재발 억제는 사실은 저희 임상에서는 더 관심이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발 안 하려면 뭘 더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니드가 꽤 높거든요, 환자들 자체가. 그래서 말씀하신 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주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대표님 참고로 말씀. 제가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뮨셀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 로컬 기능의학 쪽에 있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체할 게 없어서 쓴다라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이제 효과도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다른 상품이 없이 유일하니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거의 제가 만나는 모든 원장님들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게 임상연구 통과해서 정말로 치료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뮨셀주처럼 해봐도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NK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강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면 NK세포가 이 체내에 투입이 된 다음에 잠자고 있는 면역세포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입된 NK세포가 살상하는 기전도 분명히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면역 시스템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효과를 보는 이런 호민 효과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로 보면 NK세포 저희가 이제 전임상 결과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케미컬 그 항암제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의 독성들을 가집니다. 이건 이제 물론 전임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휴먼 임상을 했을 때 또 다른 양상으로 나올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경험 중에서 이제 해외 사례이기는 하지만 실증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그 실증에 대한 부분들 제가 데이터를 조금 브리핑 해드리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모종환 교수님 혹시 의견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저희가 지방이어가지고 서울의 빅병원만큼 이렇게 환자 수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몇 명을 일론을 목표로 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이게 용량이나 이제 뭐 횟수나 주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토콜이 되어 있는지 뭐 사이드 이펙트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런 것 좀 궁금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게 고위험군이기는 하나 임상 연구라는 가장 강점은 대상자의 수가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10명에서 20명 음.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을 하고도 진짜 저희 같은 임상 시험을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나중에 뭐 이상 가서 80명 이상 100명 해야 되고 이제 수천 명으로 가게 되면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데 임상 연구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인데 잘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이나 20명 정도의 대상자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치료 승인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생의료 실시기간이라는 제도가 의약품을 만들어내겠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컨디션을 찾아내겠다라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특히나 간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주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프로토콜을 같이 연구하면서 잡아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통은 일반적인 NK세포는 배양에 대한 프로토콜이 2주 배양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동종이 되면 그것들을 깨트려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투약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저희들이 효과를 빠르게, 동종이라고 했을 때 빠르게 본다면 다발성으로 반복 투약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기간을 두고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단기간에 반복 투여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초토화시키자,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이 데이터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제공해 드려서 같이 저희들이 투약하는 주기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 생각하는 건 저희들이 NK세포를 외부에서 완전 풀 충전시킵니다. 말 그대로 활성화를 극대화시킵니다. 대신 몸에 들어갔을 때 T셀을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토카인 스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NK세포를 저희들이 풀 충전하되 그리고 이게 반복 투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그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저희들이 그 가능성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함께 투약 주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그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저희 병원 자체 IRB는 이미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임상시험 관련해서 그 인원수 관련해서 우리 서 교수님도 그렇고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저도 생각할 때 하는 그 최소 5명 내지 많으면 20명 정도. 참고로 이게 제가 고위험군인지 잘 몰랐는데,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한번 연구비 지원이 아마 작게는 10억에서 한 20억, 25억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따로 치료비가 내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임상시험. 근데 임상시험이면 사실상 치료적 목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그 환자에 대한 치료를 확인하려는 의료기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이피컷이라든지 안전성을 확인하는 회사 측, 그 다음에 환자 측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아마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금 기존 제가 뭐 캔서는 하지 않지만 캔서 기본 치료가 뭐 요즘 나와 있는 게 항암 치료, 표적 치료, 그 다음에 그 방사선 치료, 수술, 그 대표적으로 요 정도로 굳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세포 치료도, 면역 세포 치료도 지금 좀 약간 표현대로 하면 희황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걸 특화시켜서 우리 병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이미 그 증명된 것 있는 상황이고,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아마 이 저항성 있는 환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그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해 준 테마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 단기적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중기적으로 계속 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병원에서 이제 이 면역 치료라는 게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암 환자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소위 말해 알려지고 광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동의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연구과제 지원금이 저희 연구는 보통은 이제 연간 3억입니다. 그러니까 6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위연구는 연간 10억이어서 연간 5억이어서 최대 10억까지 되는 거고요. 2년 24개월을 기간으로 했을 때, 고위연구 같은 경우는 10억씩에서 20억 정도의 버짓으로 이 과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시기가 참 좋은 게, 작년이었으면 조금 더 유리했지만 올해도 아직 늦지 않은 게 예산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위험군이 원래 6억 받았는데 12억 받았습니다. 막 퍼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중위험군이 17억까지 받았습니다.
10억 받아야 되는데 고위험군이 23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기관을 다 줬습니다. 심사가 필요 없는. 왜냐하면 예산은 일단 있기 때문에 써야 되고 이 예산을 안 쓰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예산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신청자가 없는, 오히려 재생의료 실시 기간을 신청하는 기관은 너무 많아서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연구과제로 연결되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연구과제를 내는 순간 통과도 좀 빠르게 해주고 이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비도 대체적으로 다 100% 지금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되게 유리한 이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 네. 생각에도 아마 이 모임이 1차로 마치고 난 다음에 아마 거의 대표적으로 아마 서관일 교수님, 그다음 주로 하면서 문희환 교수님 같이 하시면서 그리고 회사 측에 있는 같이 하실 실무진과 연결을 해 주셔서 이미 이제 연구재단에 있는 연구 계획서 쓰기 위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교수님께 이미 공유 드려놨고 아마 이게 자료를 초기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제로 정해진다 하면 서 교수님께도 최종 검토하셔서 첫 번째 주제로 쓴다 하면 쓰면서 가능하면 빨리 써서 제출하면은 제가 전번에도 보니까 제출하면은 그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재단에서는 이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요런 걸 고쳐라고 막 계속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고 지금 봐서는 어떻게든 빨리 시작해서 이 고위험군을 첫 번째 첫 발을 내디뎌 버려야지 그 다음에 충분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혹시 자체 세포 처리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현재 그 집행부 교수님들이 안 계셔서 네. 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게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네네. 어떤 계획이 있냐면 부산 지역 부산 지역에서 지금 부산 지역 전체 요 세포 치료 관련되는 제가 정말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그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네. 지금 올해 지금 재경부로부터 지금 그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부산 지역 전체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 GMP 시설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 올해부터 삽을 뜨는 거라서 실제로는 그게 오래 걸릴 것 같고 네네.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아까 그 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특히 이제 B5 쪽 서울 지역 쪽 병원을 많이 갑니다. 캔서 환자들이.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 이 면역세포 치료의 최장점이 물론 회사 측이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향후에는 그런 회사 측과 해서 그런 기기들이라 해서 이게 알기로 이게 면역세포는 최단 기간에 해서 빨리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게 환자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아마 거의 추정컨대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암 치료에 있어서 최단 시간 내에 세포를 투여해야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시간 거리나 공간 거리보다는 가까워 있는 부산에 있는 부산 경남 지역까지 좀 넓게는 그 대구 경북 지역까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빨리 시작한다면 지금 동아대가 일부 하고 있긴 하지만 임상을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부산 경남 쪽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병원이 이제 특히 이제 3차 병원으로서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일단 요거를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공동 GMP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GMP를 갖고 있는 기관들 입장에선 이게 정말 그 예산 낭비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 GMP가 활성화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기관들이 이런 걸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만들어 놓고 활용도 이게 정말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부 이제 실험적으로 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여하는 기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공동 GMP를 이용해서 이 연구원들을 파견해서 그들끼리 다 모아둔다? 리스크 때문에 기관들이 거기다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세포 처리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관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의 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저희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저희들이 이 세포를 동등
성에 대해서 다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고신의료원하고 제가 열심히 해서 이 획득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다른 병원도 사실 공급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근데 고신의료원 내의 자체 시설에서 하게 되면 고신의료원만의 IP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병원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의료 실시기간 내의 자체 세포 처리 시설은 이거는 물론 세포 처리 시설로서 식약처 규정을 따라서 만듭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보건복지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승인이 되는 거라서 그냥 식약처랑 똑같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의원급에서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보니 일단 저희 같은 기관이 갖는 세포 처리 시설보다는 공간적인 구애를 훨씬 더 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델로 만들어 놓기는 실평수가 약 한 40평 정도만 되면 자체 세포 처리 시설을 구축할 수 있고, 이것도 심사하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하고 지금 재생으로 실시 기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세포 처리 시설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물은 이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세포를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일부 공간들과 갱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좀 추가하면 얼마든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단기간에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기간 동안에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제가 정말 병원들이나 의원들이 시도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후에 한번 더 의논 드리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그러면 정말로 고신의료원이 전국에 있어서의 이 지금 현재 개발된 이 승인받은 치료제가 완전 이제 본인 정말 IP 사업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IP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들을 조금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에 있어서 정말로 서포트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거를 제안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예전에 처음에 상급병원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홍보해서 재생의료 실시기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세포 처리 시설도 둔 대학병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희 컨퍼런스나 간담회 같은 데 오면 볼멘 소리를 어떤 게 하냐면, 아니 만들려고 그래서 허가 받았고 시설 투자했고 세포 처리 시설 뒀는데 우리는 배양 기술이 없어요. 그럼 이걸 뭐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정말 우리가 농담으로 뭐라 그러냐면 저희 런닝머신이라고 그럽니다. 세워놓고 이제 빨래 널고 정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 배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자동화시켰고, 디바이스 형태로 기계 머신하고 키트의 배지를 다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구축하지 않아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실험 단계에서 매뉴얼 배양을 할 수 있도록 키트화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배지가.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배지를 공급하고 그 프로토콜을 전수하는 것만으로도 자체 시설에서 저희와 동일한 수동률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나가기 위해 준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에 저희에게 이러한 시스템을 전수받는 첫 번째 또 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서 제가 한번 그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영 교수님. 허정 교수님 혹시 혹시 하실 말씀 있는지요? 예, 저는 지금 그 주제별 그 분석한 거를 잘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NKCL의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대량 생산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NK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 중에 어떤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어떤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장점을 갖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포 치료를 할 때 이제 동종세포와 자가세포를 할 때 동종세포를 하는 이유는 자가세포의 어떤 세포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종세포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NKCL의 가장 큰 장점인 대량 생산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은, 그 아까 얘기한 첫 번째 그 주제의 단점으로 하신 체내 지속성이나 면역 거부 반응 제어가 핵심 과정이라 했는데, 이거를 굳이 동종세포로 하지 말고 이제 자가세포로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자가세포에 대한 프로토콜이 되면은 이게 오히려 동종세포는 사실 서울에서 해도 별 문제는 없거든요. 환자들이. 근데 자가세포는 이제 근거리, 쇼타임이나 근거리 이거에 대한 거는 자가세포를 타겟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동종세포를 하게 되면은 동종세포를 확보하는 것 어떤 전략,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 그러니까 뭐 동종세포를 하려면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어떤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스 확보하는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지금 지난번에 봤을 때 NKCL이 뭐 해외에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동종세포를 소스를 할 때 어떤 그런 뭐 기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안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동종세포를 확보하게 만약에 한다면은 계획서를 쓰게 되면 동종세포는 어떻게 확보를 하죠? 제가 그 두 가지에 조금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 옆에 있는 연구원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꼈습니다, 사실. 왜냐면, 지금 이제 동종세포는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의 치료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잡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라면 동종이 굉장히 유리한데 오히려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권을 묶어 락인 효과를 하기엔 자가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로 못 가고 여기서 어째 근거리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 2주라는 그 인터벌 안에 이 사람이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그걸 미처 생각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공감 가는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종을 가는 게 저희는 원래 이 세포수를 성능 좋은 세포수를 확보하는 기술이 있다 보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유통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종이 유리한 거를 늘 생각해 왔는데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포수 확보가 이미 된다면 면역 거부 반응도 없고 그건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에게 처음에 동종을 맞도록 설득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내 거를 빼서 내가 맞아 그럼 되게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남의 거를 한다?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 그리고 그게 나한테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난다라면 이거에 대한 데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어서 반대로 고객을 설득하는 데는 자가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동종세포를 한다 그러면 확보하는 이 도너는 사실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여자의 우리가 식약처 규정에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식약처에 제출하는 검사의 리스트대로 다 검사를 해서 이 가장 면역세포 활성도가 좀 높은 우수한 성능을 가진 공여자한테 제공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 우리가 동종세포의 공여자는 정확하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동종이라고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때로는 내가 엄마인데 딸이 이제 건강한 NK세포를 가졌으니 네 거 내가 쓸게.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정된 도너의 그 사람의 거에 식약처에 허가 받은 사람 것만 지속적으로 써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이 도너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우리가 지방을 채취하는 거하고 달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소량의 혈액을 가지고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고 NK세포도 계대배양을 접목했을 때 아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여자에 대한 리스크가 또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자가가 더 메리트 있는 걸로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통은 이제 공여자나 이런 사람들을 선정할 때 저희가 외국에서 이제 한 사례들을 보면 보통 이제 젊고 건강한 사람 것들을 공여받아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들이 환자에게 이 접목이 됐을 때
환자들이 이 면역 거부 반응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이 현장에서 좀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현장에서 저희가 워싱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세포를 공급할 때 냉동 상태로 가요. 냉동 상태로 가면 거기에는 동결 보존액이 들어 있습니다. 얘가 실제로 몸에 들어갔을 때 사이드 이펙트를 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 얘를 워싱을 잘해서 저희들이 인젝을 해야 되는데 병원 현장에서 워싱을 하는 과정이 숙련돼 있지 않다면 이것으로 인한 리스크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해동이라는 기술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좋지 않은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 NK 세포는 저희가 만약에 생산을 하면 아예 2주 후에 셀라인으로 잡아서 완제품으로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숙련된 연구원들에 의해서 워싱 처리가 다 되고 안전한 처리가 다 되고 QC까지 여기서 마무리를 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받아서 그냥 셀라인 인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병원에서도 간단한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오히려 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심사 통과하기 되게 쉽고 자가를 하게 되면 물론 병용일 때 얘를 중위험으로 볼 것이냐 고위험으로 볼 것이냐가 분명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자가 NK는 중위험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심의 통과하기 더 쉽습니다. 식약처 관리 안 받아도 되고요. 저희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위험군으로 만들어 놨더니 기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건복지부의 관리도 받아야 되고 식약처에도 받아야 되고 옛날에는 식약처만 받으면 됐는데 보건복지부라는 시어머니를 하나 더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제안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 교수님 혹시 마지막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예. 일단은 저 오늘 그 모임을 조금 정리하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주 중요한 그 연구 주제 관련해서는 아마 그 주제 1번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많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정세포로 기본 진행하게 되는데 아마도 서로 이제 의논하는 가운데 자가세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한다면 하는 중에 충분히 의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빨리 하려 그러면 동정이 되는데 말 그대로 자가를 할 경우에 이게 허들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장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서바이너 교수님, 그 문영 교수님과 회사 측 실무 담당과 의논을 하면서 디스커션하면 충분히 진행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저희 원내 GMP 시설 그 관련해서 아마 좋은 조언을 해주셨고 아마 그 부분은 저희도 제가 자세한 비용은 모르는데 그냥 비용이 많이 든다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지금 상황에서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아마 그 부분도 향후에 또 의논 드리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하고 같이 맞물리는데요. 이게 이제 동정세포로 계속 하시는 건데 자가세포 아까 우리 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본인 거를 사용해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효과만 만드는 공정도 확보가 되고 그 효과만 어느 정도면 확보가 된다면 환자들이 생각하기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저희 근처에서 치료받는 저희 투석 환자들처럼 투석 환자가 멀리 못 가거든요. 근처 병원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비슷한 개념으로 암 치료도 근거리 치료가 되면서 충분히 그 부산 지역 환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대표님께 하나 부탁드린 거는 아마 오늘 모임 이후에 일단은 그 실무자분을 한번 좀 한 분이나 하여튼 지정을 좀 해주셔서 저에게 그 연락처나 이런 부분들 좀 알려주시고 제가 서 교수님과도 연락해서 그다음에 문영환 교수님과 연락해서 일단은 첫 발을 연구 계획서 적는 걸로 일단 실질적인 시작이 돼야 되고 그렇게 좀 진행하면 좋겠고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차후에 또 한번 또 뭐 대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시 또 영상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좀 일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마무리 발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 지금 이제 내용 나온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서 리포트를 좀 저희들도 같이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구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 지금 고신의료원과 저희와의 업무를
이런 것들도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실제로 이 승인을 받으려는 여러 가지 데이터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또 CRO 업체가 일부 개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CRO 업체를 얼마나 가성비 있고 경제력이 있는 데를 하느냐. 그리고 또 CRO 업체의 업무롤은 어디까지 줄 것이냐. 왜냐하면 다 주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요. 그럼 이제 거의 임상시험 수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임상연구라는 특성상 연구과제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주. 이렇게 해서 CRO에다가 저희들이 업무rol을 맡겨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다행히 경험이 많이 있어서 이 경험치에서 아까 세포 처리 시설을 제안 드린 것처럼 이런 제안을 좀 드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땐 화상회의로는 조금 어렵고 좀 한번 저희들이 방문해서 다시 대면으로 이런 업무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심도 있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제가 요 회의가 끝나고 다음 주에 실무자 배정, 어쨌든 테마가 어느 정도 좀 좁혀졌기 때문에 실무자 배정을 해서 실무적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금방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그 아마 실무적인 부분도 저희도 뭐 다른 그 면역 억제제나 그다음에 이식 환자 해보면 이렇게 CRO나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CRO 활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회사 측 의견을 제 생각에도 지금 그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 연구고 구면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일차적으로 의견을 먼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디스커션해서 일단 만났을 때 그 회의 내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미리 좀 검토하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혹시 송현주 선생님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예, 저희 연구 담당진 다음번에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네. 하고 네. 그럼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모임을 요 정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수고 네, 감사드리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또 네. 뵙겠습니다. 네. Recording stopped.